1966년 12월 한국군 해병대 제2여단은 남베트남의 추라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대대 전술 책임 지역의 동쪽에는 바탄간 반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강들이 남중국해와 만나는 지역으로 습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베트콩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그들의 보급품을 수송했고 곳곳에 위장진지를 구축해 연합군을 상대로 활발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해병대와 미 해군 UDT 소속의 장교들이 한국군 2여단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꽝흥하이 일대 강에서 수로 측량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베트콩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 해군 UDT 요원들이 수로 측량 작업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A와 B 지역은 한국군 해병대가, C 지역은 월남군 제2사단이 엄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여단장 김현상 준장은 작전 명령 제2-67호를 하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작전 첫날에 2대대 1개 중대를 A 지역에 투입하고 그 다음 날에는 1대대 2개 중대를 B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수로 측량 작업을 엄호하는 강구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작전 참여부대는 1대대 1중대, 2중대, 3중대, 그리고 2대대 6중대이며 미군은 미 해병 제1비행사단이 공중폭격을 실시해주고 미 해군 제7함대가 함포 사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967년 1월 31일 11시 미 해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할 A 지역에 대해 20분간 함포 사격을 가했고 이어 공격기들이 날아와 곳곳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1시 30분 2대대 6중대 병력들이 CH-46 헬기 8대 탑승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굴 등을 수색했습니다. 6중대가 수색을 하던 도중 12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베트콩의 저항이 있어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6중대가 업무를 하는 사이 미 해군 UDT 요원들은 3시간 동안에 수로 측량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이날 A 지역에서의 작전은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967년 2월 1일 이번에는 B 지역에서 1대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대대장 이건우 중령은 2중대를 쪼모이강 북쪽에 그리고 3중대를 남쪽에 배치하고 1중대는 예비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08시 작전 지역에 대해 미 7함대의 함포 사격이 1시간 동안 실시되었고 09시부터는 공중 폭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쪼모이강 북쪽을 담당하게 된 1대대 2중대장 감성찬 대위는 1소대를 21지역, 2소대를 22지역, 3소대를 23지역에 배치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11시 3소대가 23지역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서 소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소대는 실전 경험이 많았으며 소대원의 3분의 2가 훈장을 탈 정도로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을 받자마자 대응 사격을 실시하며 적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렇게 3소대가 반격을 하자 적은 더 이상의 사격을 중지하고 도주하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3소대가 다시 이동을 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전방과 좌우측방 그리고 후방에서 집중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3소대를 공격한 적은 베트콩 2개 중대 약 200명이었으며 그들은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3소대가 유효 사격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기습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1분 대장 황보덕성 하사, 2분 대장 김일용 하사를 포함해 7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생하사관 지덕칠 하사는 적의 총탄에 자신도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멈추지 않았으며 전사한 일본 대장을 대신해 군대원들을 지휘했습니다. 삼소대장 박종길 소위는 이대로 있다가는 소대원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2분대를 선두에 세워 적의 취약 부분을 공격해 포위망을 돌파하게 하고 1분대는 중간에서 부상자들을 보호하며 3분대는 후방 경계를 담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대장이 선두에서 부대를 지휘한 덕분에 3소대는 간신히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인근 고구마밭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급편방어 진지를 구축한 3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무전을 해 포병의 지원 사격과 부상자 후송을 위한 헬리콥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소대가 위치한 지역은 아군의 포병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곳이었으며 미군의 헬리콥터도 이미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은 3소대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1대 대장 이건우 중령은 예비대로 있던 1중대에게 3소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1중대는 즉시 출동 준비를 개시했지만 미군의 헬리콥터가 오지 않아 주둔지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40분이 지난 후인 13시 45분 드디어 헬리콥터 6대가 도착하자 1중대장 이영희 대위는 중대원들을 탑승시키고 전투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고립되었던 3소대는 멀리서 헬리콥터의 모습이 보이자 이제 살 수 있다. 우리는 구출된다. 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3소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헬기 조종사가 연막탄의 연기를 보고는 그곳이 착륙 지점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헬기가 전투지역 한복판에 착륙해 병력을 하차시키고 나머지 헬기들도 착륙을 준비하는 사이 갑자기 사방에서 적의 집중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당황한 미군 조종사들은 즉시 헬기를 이륙시켜 미군 비행장과 대대 본부 등으로 복귀했고 1중대장이 타고 있던 5번 헬기는 연료 배관이 손상되어 중간에 불시착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중대는 부대가 뿔뿔이 분산되어 더 이상 구출 작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착륙에 성공한 유일한 부대는 1번 헬기에 타고 있던 1중대 2소대의 1분대원 14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분대는 헬기에서 하차하자마자 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고 순식간에 4명이 전사하는 등 오히려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분대장 양갑용 하사는 이대로 있다가는 분대원들이 전부 전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고구마 밭에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3소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포위망을 돌파한 1분대는 자신들이 원래 구출하려 했던 3소대와 연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분대를 추격하던 베트콩들은 3소대를 향해서도 공격을 개시했는데 그들은 어느덧 진지 50m 내의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은 3소대는 간신히 부상자들만 이끌고 200m 후방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3소대의 피해가 점차 늘어가는 사이 하늘에서 미군의 무장 헬기 2대가 등장했습니다. 소대장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 항공유도 요원에게 무장 헬기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게 되는데 미군 조종사들은 베트콩과 한국군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5인 사격에 우려가 있어 사격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때 소대장과의 무전을 통해 그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이중 대장이 무장 헬기에게 특정한 위치에 연막탄을 투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막탄이 투하되자 3소대장은 그곳이 바로 적이 있는 위치라고 연락해왔고 이러한 무전을 전해들은 무장 헬기는 그곳에 로켓탄과 기관총을 집중적으로 사격했습니다. 무장 헬기의 공격을 피해 3소대는 다시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생하사관 지덕칠 하사는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추격해오는 베트콩 5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적탄을 맞게 된 지덕칠 하사는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3소대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무렵 이중대장은 강 건너에 있던 2소대에게 구출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소대장 손태영 소위는 부대원을 이끌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의 부비트랩에 의해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소대는 간신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3소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길도 제대로 없는 밀림 지역이어서 연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1중대와 2중대 2소대의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대대장은 매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치료를 받지 못한 부상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3소 대원 전원이 전면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모이강 너머에서 모든 상황을 무전으로 듣고 있었던 1대대 3중대장 김현광 대위는 자신들이 강을 건너 3소대를 구출하겠다고 자진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인 1대 대장은 미군 헬기를 요청해 3중대가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18시 30분 헬기를 이용해 강을 건넌 3중대는 2소대를 선두에 두고 1소대를 우일선, 3소대를 좌일선에 배치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힘겹게 늪지대를 건넌 3중대는 구출작전에 실패해서 대기 중에 있던 2중대 2소대와 합류하게 되었고 그대로 계속 전진해 19시 10분에는 드디어 고립되었던 2중대 3소대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출작전에 성공한 3중대장은 그곳의 병력을 통합 지휘하며 헬기를 통해 부족한 보급품을 수령하고 부상자들을 후송했습니다. 전투는 이렇게 종료되는 듯 보였지만 1대 대장 이건우 중령은 이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전장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아군의 시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의 요청을 받은 여단장은 모든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일 전우들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한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대 대장은 먼저 2중대를 42고지에 배치해 차단진지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1대대는 푸마이 지역에서 동쪽으로 3대대는 동안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정밀수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날의 정밀수색을 통해 총 15구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장비들은 이미 적에게 탈취당한 후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10여 명의 베트콩들이 포착되어 항공폭격을 통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1대 대장은 아직 2구의 시신을 회수하지 못해 여단장에게 작전을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2월 3일에는 1중대를 우일선에 3중대를 좌일선에 두고 또다시 정밀수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1중대가 한 마을을 수색하던 중 민가 안에서 아군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적의 추적을 피해 민가로 숨어들었다가 출혈이 심하여 결국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1대대는 17구의 시신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서 3일 동안 진행되었던 작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전투의 전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53명, 포로 2명이고 노획한 장비는 수류탄 43발, 실탄 420발입니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 20명, 부상 14명이고 소총 15정, 기관총 3정, 그리고 각종 무전기와 유탄 발사기 등을 손실했습니다. 강구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가 컸었던 데에는 다음에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 활동의 미흡입니다. 작전 지역은 아직 아군이 평정하지 못한 미수복 지역으로 적의 활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으나 우리 군은 단 하루 동안에 엄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여 명의 베트콩이 활동하는 지역에
단 1개 소대만을 투입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다음은 예비대 운용의 실패입니다. 최초 3소대가 공격을 받은 이후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1중대 헬기가 출발했고 미군 조종사는 원래의 착륙 지역에서 800m나 떨어진 전투지역 한복판에 병력을 내리는 실수를 범했다. 따라서 앞으로 운용될 예비대는 출발 전에 투입지역의 지형 판단, 제대 편성, 공격 목표, 지휘 및 통신, 그리고 헬기 조종사와의 사전 협조 등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화력 지원 계획의 부족입니다. 1대대는 단 하루 동안 업무 임무를 수행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병의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화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던 4.2인치 박격포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아군은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앞으로 모든 작전에서는 임무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적이 어떠한 방향에서 공격해 오더라도 언제든지 화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전투 이후 우리 군은 위험 지역에 소대를 독립적으로 투입하지 않도록 했으며 최소한 중대급 이상의 부대를 투입해 강구 전투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강구 전투였습니다. 이날 9시 30분 헬리콥터로 목적지에 도착. 베이스 576844 서남방 1.5km의 베트콩 브락 탐색에 나섰다. 제1지점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소대원들은 계획된 진로를 따라 제2지점까지 진출했다. 제2지점에서 목표인 브락 탐색에 들어서자 전방 밀림 속에서 10배는 넘는 베트콩의 빗발치는 집중 사격을 받았다. 전후좌우에서 압축해 들어오는 적 병력은 아군 소대를 완전 포위했다. 이때 능선 아래에서 선두에 섰던 이무상 상병과 김영근 일병이 쓰러졌다. 지중사는 재빨리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 다시 밀려닥치는 적에 육박하면서 베트콩을 사살하기 시작 2명을 죽였다. 군데군데 심한 상처를 입고도 손댈 틈 없는 지중사는 계속 늘어나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한편 나타난 베트콩은 모조리 쏘아붙였다. 적 포위망을 뚫고 제1지점으로 진출한 것은 오후 1시. 또다시 적 공격조 제2파가 돌격해왔다. 여기서 지중사는 누워있는 부상병을 총을 차례로 바꾸어가면서 13명의 적을 또 사살 괴멸시켰다. 오후 2시 30분 다시 10m 전방에 30여 명의 적 공격조 3파가 나타났다. 때마침 그는 항공연락관으로 배속되던 미군 캠볼 상사의 M14 자동수호총을 잡아쥐고 맹사격을 가해 적 5명을 사살, 동시에 공격을 멈추게 했다. 빈사의 중상으로 철수 지점에 이른 지중사는 가장 심한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상 전우들의 구성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소대장님 끝까지 싸웁시다 하고 외마디를 남기고 그만 눈을 감았다. 1967년 8월 2일 진해 해군 통제부 뜰안에서는 고 지덕칠 중사의 동상을 세워 제막식을 올렸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영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고 지덕칠 중사의 어머니 박사분 여사와 조각가 김정숙 여사 등은 조용히 그 막을 퍼주었다. 이제 지난날 세워놓은 그대의 공원은 새로 꾸미는 우리네 동산의 꽃씨가 되어 만발한다. 지덕칠 중사의 빛나는 전공에 온 국민과 더불어 감격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의 전사를 애도하는 친서를 청룡부대장에게 보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는 월남전의 영웅 고 지덕칠 중사에게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 훈장을 주소 그의 어머니 박사분 여사에게 그 영광을 안겨주었다.